비콘- 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반기 최대 IPO로 주목을 받고 있는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워낙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 그리고 최근에 워낙 또 바이오 쪽이 좋으니까 더 각광을 받게 되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SK바이오팜을 청약을 하신다면 왜 청약을 하셔야 되는지도, 상장되고 나면 주가가 좀 빠르게 변동을 할 텐데 그때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SK바이오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사항을 살펴보면요, 사실 바이오 회사다 보니까 실적 면에서는 그렇게 기대할 만한 내용은 사실 없어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없었고요. 2018년에 매출액이 11억, 2019년은 1239억으로 2018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3개년 연속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017년에 마이너스 989억, 2018년이 마이너스 1391억, 2019년에는 마이너스 793억으로 3개년도 연속 영업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예요. 바이오다 보니까 사실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와 경상 개발비에 많은 비용을 썼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 경우에는 거의 1,000억 가까운 비용을 썼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거는, 현재는 영업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고 연구비와 개발비에 계속 대규모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현재 이 회사는 정말 투자해도 괜찮을까? 이 부분을 비재무 상황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SK바이오팜은요, 국내 유일의 FDA 승인 신약 2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SK바이오팜은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과는 다르게 국내 최초로 개발부터 그 개발한 제품이 FDA 승인을 받고 그걸 현재 이제 판매까지 하는 진짜 말 그대로 순수 제약 회사예요.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공모 가격이 굉장히 복수적으로 나왔어요. 현재 시장에서 예측하는 시가총액보다도 한참 미달하는 금액으로 공모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청약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청약을 하지 못하더라도 향후 주가가 좀 빠르게 단기 시차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청약 예정일은 6월 23일, 24일 이틀간 진행되고요. 이 공모가 확정은 6월 19일 날 할 예정이고, 최종 상장은 7월 2일 날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설명드렸던 국내 유일 FDA 승인 신약 2개가 뭔지, 이거를 알아야 SK바이오팜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FDA 승인 받은 신약은 바로 엑스코프리라고 하는 신약이에요. 엑스코프리는 뇌전증에 효과가 있는 신약이고요. 미국에서 현재 출시하고 시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뇌전증이 과연 어떤 병이냐?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하고요. 쉽게 말해서 간질입니다. 이게 간질 자체가 잘못된 용어는 아니지만 사회적 편견이 심하고, 간질이라는 용어가 주는 사회적 낙인이 심하기 때문에 뇌전증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간질이라는 병이 뇌전증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고요. 이 뇌전증 글로벌 현재 상황 시장 규모를 살펴보시면 거의 한 7조 정도 글로벌 뇌전증 치료제 시장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7조 원 정도 시장 중에 빈펫이 차지하는 게 약 한 21%로 가장 마켓시어가 높고, 10년 정도 되면은 한 1.7조 정도 되는데, 현재 이제 빈펫이 시장 점유율이 1위다 보니까 2008년 출시 이후로 꾸준하게 현재도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빈펫은 얼마나 좋은 약이길래 현재 마켓시어 1위를 하고 있을까요? 보시면은 투여했을 때 28일 동안 발작이 줄어드는 빈도가 보통 30% 정도, 빈펫을 투여하면 발작이 한 달 정도를 지켜봤을 때 30% 정도가 줄어든다, 굉장히 뛰어난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빈펫이 현재 마켓시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건데, SK바이오팜의 에코프리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엑스코프리 임상 결과는 대단히 놀라운 게 빈펫보다 약효가 좀 좋다고 현재 판정이 되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지켜봤을 때 한 30% 정도 발작 빈도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상 결과 했을 때 약간 이 정도 결과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효능이었기 때문에 빈펫이 현재 마켓시어 1위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빈펫보다 더 좋은 효과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펫이 한 30% 정도였던 거 반해서 엑스코프리는 28일 동안 발작 빈도수 변화가 거의 한 50%까지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현재 굉장히 엑스코프리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나와 있는 뇌전증 치료제에 비하면 이게 현재 빈펫이죠. 효능 굉장히 좋고 안정성 뛰어나고 복용 편의가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전반적으로 좋은 제품인데,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에는 빈펫보다도 효능이 훨씬 더 뛰어나고요. 가격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안정성에서 빈펫과 거의 비슷하거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 현재 펫의 마켓시어를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뇌전증 치료제를 선택하는데 주요 고려사항이 아무래도 아까 보셨던 이제 효능이죠. 발작 빈도수나 횟수가 얼마큼 많이 줄어드는가, 그다음에 부작용이나 이런 것, 안정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보시면 세나보메이트가 엑스코프리거든요. 발작 완전 소실 비율을 살펴보면 거의 타사 제품보다 압도적으로 발작 완전 소실 비율이 굉장히 높다. 즉 기존에 나와 있는 빈펫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효능이 뛰어난 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엑스코프리의 시장 가치는 얼마로 책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미래에셋대오에서 책정을 한 거고요. 시장 점유율은 8년차 정도에 35%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영업이익률은 미국에서 50% 정도, 러닝 로열티는 한 12%의 매출이 잡힌다라고 가정했을 때를 한번 돌려보면요. 2020년 엑스코프리 예상 매출액은 1,540억, 21년에 2,780억, 22년 5,510억, 23년 8,300원, 24년 1조 4천억, 25년 1조 5천억, 26년 1조 8천억 정도로 계속 점진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엑스코프리 예상 매출액도 증가한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에 따른 영업이익은 2020년엔 한 770억, 영업이익만 770억, 21년 1,400억, 22년에 2,780억, 23년 4,190억, 24년에 7,370억, 25년에 7,800억 정도, 그다음에 26년에 한 9천억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거를 현재 가치로 얼마로 환산할 수 있을까를 보면 한 살인율을 10% 적용했을 때 현재 가치는 약 5조 원 정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FDA 승인된 수노시를 볼게요. 수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면 장애 관련돼서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이고요. 기면증 환자라든지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특효가 있는 약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노시는 엑스코프리와는 조금 다르게 SK 바이오팜이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 유럽에 있는 이제 재즈사의 기술을 이제 이전을 했고, 그 매출액에 대한 러닝 로열티를 받게 되는데요. 2020년부터 6년의 연평균 성장률 43%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거라고 KTB 투자증권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노시도 이제 현재 가치를 환산해보면 얼마일까요? 시장 점유율은 한 6년 차에 30%이고 로열티는 매출의 6% 정도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20년에는 60억, 21년 140억, 22년 250억, 23년 320억, 24년 480억, 25년 650억, 26년 730억으로 꾸준하게 이제 매출은 증가할 거다. 마켓 시어가 증가하는 만큼 매출액 증가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상 세후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합니다. 로열티 매출이다 보니까 50억, 120억, 네, 굉장히 빠르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로 할인하면 현재 가치는 한 4천억 정도? 그 정도 기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노시 같은 경우에는 그 1Q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았어요. 그러면 엑스코프리도 지금 5조라고 평가하는 게 과대한 평가가 아니냐, 그런 우려가 조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이 부분은 청약이나 실제 상장했을 때 주가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큰 수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좀 우려를 심어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해명을 하자면 실제로 이제 수노시의 분기 매출액은 2019년 4Q 대비해서 1Q에는 역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여요. 근데 반대로 보면 이건 계속 증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2020년 1Q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할인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관련된 뭐 미국이나 이쪽의 보험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되면서 매출액이 조금 적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제 매출액보다는 처방액 수가 늘었다는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죠. 단기간적으로 보면은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은 꺾일 수 있죠. 할인 쿠폰 같은 것들을 발행하면.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림을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의 투자 근거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공모가 밴드가 36,000원에서 49,000원으로 확정이 됐어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공모가 밴드 상단인 49,000원의 가격이 확정될 가능성이 현재 굉장히 높은 상태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 공모가 기준으로 이제 시가총액을 산정하면 전체적으로 한 2.8조에서 3.8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나오는데요.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래스테오 같은 경우에는 에스코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을 5.7조 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엑스코프리가 5조 원, 그다음에 수노시가 4천억, 그다음에 그 외에 개발되고 있는 신약들의 가치를 한 3천억 정도로 책정한 건데 지금 공모가 밴드 최상단이라고 가정했어도 시가총액이 3.8조 원밖에 안 되는데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5.7조 원, 약 2조 원 정도의 시총을 더 줄 수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가총액 만약에 미래에셋 추정치가 맞다라고 하면 시가총액 5조 원을 발행 주식 총수 약 한 7,800만 주로 나누면 적정 가액은 한 72,000원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즉 처음에 상장은 이제 49,000원으로 될 건데 바로 7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한 50% 되죠? 상승 여력이. 그래서 충분히 상장한 이후에도 매수할 만한 근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전망이 돼요. 현재 IPO 분위기는 어떤가 하면 하반기에 좀 주목할 만한 상장이 큰 이슈가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SK바이오팜, 그다음에 이제 BTS로 유명한 이제 빅히트 상장도 올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오른쪽 여기 보시면 제가 빅히트 관련해서도 이전에 다룬 적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 공모가 밴드는 36,000에서 49,000원으로 제시됐지만 시장에서는 상장 후 바이오팜 주당 9만 원을 넘길 수 있다.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게 7만 원 초반이었잖아요. 7만 원 초반이 아니라 9만 원까지도 넘길 수 있다. 49,000원에 비하면 거의 뭐 한 2배 가까운 수준의 프로 정도의 수익이 날 수도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태고요. 뭐 관련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청약열품 조짐. 왜냐면 이제 공모가가 워낙 낮다 보니까 뭐 이런 기사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바이오 대여. 이게 2016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한 이후에 그 바이오 쪽에 이 정도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업체가 상장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바이오 대여 등장인 거죠. SK 바이오팜이. 그래서 공모가 밴드도 이제 보수적으로 산정돼 있다 보니까 여러 이제 기관들에서 자기들 펀드에 담고 싶어서 현재 안 달랐다. 뭐 이런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바이오팜 최대여, 바이오팜 흥행 예고, 바이오팜 재판 예고해서 시장의 기대감은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SK바이오팜이 매력적인 이유, 여러분이 투자하셔야 되는 이유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국내 유일 FDA 승인 신약을 2개 보유한 기업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과는 다른 개발부터 승인까지 판매까지 직접 하는 제약회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잘만 되면 50%까지 나니까 엄청난 숫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보수적으로 공모가가 확정돼서 단기 시세가 급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통 가능 주식수가 굉장히 적은 편에 속해요. 유통 가능 물량이 이제 기관 투자자한테 15%, 일반 투자자한테 5%에서 유통 가능 물량이 한 20%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하죠. 물량이 워낙 적다 보니까 가치는 굉장히 증가할 거고 또 보통의 제약사들이 재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나오기 전까지는 개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적으로 재무제표가 굉장히 매력이 있을 수가 없고 재무적으로도 어려운데
SK 계열사다 보니까 또 다른 신약 회사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투자하기 괜찮은 요소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